후 열병식이 있은 이튿날 보리스는 가장 좋은 군복을 입고 동료 벼룩으로부터 성공을 빈다는 말의 전송을 받으면서 올미츠의 볼콘스키에게로 떠났다. 그것은 볼콘스키의 호의를 이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주요한 장군의 부관이 되는 것으로서 그는 그것을 군대에서도 특히 매력적인 지위처럼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지한테서 1만 루블리씩이나 붙여오는 로스토프라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다든지 누구의 하인으로도 되고 싶지 않다고 큰소리쳐 댈 수 있지만 나처럼 내 머리 밖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출세를 강구해서 온갖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날 그는 올미처에서 안드레의 공작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외교단의 소대지 두 황제 폐하를 비롯해서 막료들, 정신이며 채권자들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올미처 시가의 모습을 보자 이 상류 사회의 한 사람이 되고 싶다던 보리스의 희망은 더욱더 강렬해졌다. 그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화려한 건의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깃털이며 수장이며 훈장을 달고 화려한 마차로 거리를 오가는 상류사회 사람들은 정신이건 무관이건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보리스 같은 한낱 건의 장교의 존재 따위는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인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두 자기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총사령관 꾸뚜조프의 숙사에서 볼콘스키에게 면회를 청했으나 거기에 있는 부관들이나 병졸까지도 너 같은 장교는 썰어낼 만큼 여기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다.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넌들 머리가 나버렸다는 것을 보리스에게 암시하는 듯이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더 그것에 자극되어 그 이튿날인 15일 오후 그는 또다시 올미초로 나가 꾸뚜조프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가서 볼콘스키에게 면회를 청했다. 안드레의 공작은 집에 있었다. 보리스는 원래 무도실인 것 같은 넓은 홀로 안내를 받았다. 거기에는 5개의 침대와 가지가지의 가구, 탁자, 의자, 그리고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다. 문 바로 옆에 있는 한 부관은 페르시아풍의 가운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또 다른 부관인 붉은 얼굴의 몸집이 뚱뚱한 네스비스키는 두 손을 머리 밑에 괴고 침대 위에 누운 채 자기 옆에 앉아있는 장교를 상대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피아노로 비엔나 왈츠를 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피아노 위에 누워서 곡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볼콘스키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 사람은 보리스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 한 사람 자기 위치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무엇을 쓰고 있던 부관에게 보리스가 말을 걸자 못마땅한 듯이 돌아다 보면서 볼콘스키는 오늘 당직이니까 만약 그를 꼭 만나고 싶거든 왼쪽 문을 통해서 응접실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보리스는 고맙다는 뜻을 말하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기에는 10사람가량의 장교와 장군이 있었다. 보리스가 들어갔을 때 안드레이 공작은 경멸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서 만약 이것이 직무만 아니라면 나는 1분도 당신과 이야기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특별한 억지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 같은 피곤한 얼굴로 훈장을 가득 단 러시아 노 장군의 말을 듣고 있었다. 노 장군은 거의 발끝으로 서서 부동 자세를 취하고 검붉은 얼굴에 사병 같은 비굴한 표정을 띠면서 안드레이 공작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대단히 좋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언제나 그러듯이 러시아어를 프랑스식 악센트로 발음하면서 장군에게 말했다. 그리고 보리스의 모습을 보자 무엇인가 조금만 더 들어달라고 간청하듯이 그의 뒤를 따라 뛰어온 장군 쪽을 돌아다 보려고도 하지 않고 유쾌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서 보리스 쪽으로 돌아섰다. 보리스는 이 순간 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것을 역력히 깨달았다. 다름이 아니라 군대에서는 법규와 군령에 명기되어 있고 연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계급과 군율 이외에 또 다른 보다 더 본질적인 계급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계급이야말로 지금 검붉은 얼굴을 하고 잔뜩 긴장한 장군으로 하여금 일개 대위에 불과한 안드레이 공작이 그것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소위 보인 드르베스코이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공손한 태도로 기다리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보리스는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는 군규에 적혀있는 것보다는 적혀있지 않은 이 복종 관계에 의해서 근무하리라고 전보다도 더욱 굳게 결심했다. 그는 지금 안드레이 공작에게 소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경우나 일선에서라면 자기 따위 근위 소위 보는 나뭇잎처럼 날려갈 수밖에 없는 이 장군보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에게로 다가와서 그 손을 잡았다. 어제는 만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나는 어제 온종일 독일 사람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바이로테르와 작전 명령을 타협하려 갔던 거예요. 아니 정말 독일인은 정확한 점에서는 한이 없어요. 보리스는 안드레이 공작이 이미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사실 같은 어조로 암시한 것을 정말 알고 있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는 바이로테르라는 이름은 고사하고 작전 명령이라는 말조차 지금 처음으로 들은 것이다. 그건 그렇고 어떻습니까? 당신은 역시 부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요즘 줄곧 당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네, 실은 저는 어째선지 저도 모르게 낯을 붉히면서 보리스는 말했다. 총사령관에게 부탁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각하께 꾸락인 공작의 편지가 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하고 그는 변명이라도 하듯이 덧붙였다. 건이 사단이 실전에 참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 좋아. 모든 것을 잘 상의합시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잠깐 이분이 찾아온 것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난 완전히 당신 것이니까. 안드레이 공작이
이 검붉은 얼굴의 장군이 온 것을 전하러 가 있는 동안 장문화가 되지 않은 종속 관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리스와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한 장군은 부관과의 이야기를 방해한 이 건방진 소이보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리스는 어쩐지 어색해졌다. 그는 외면을 하고 안드레이 공작이 총사령관의 서재에서 나오기를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었다. 실은 말이요. 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들이 피아노가 있는 큰 홀로 들어갔을 때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당신이 총사령관에게 갈 건 없어요.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각하께서는 잔뜩 친절을 베풀고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그것은 그 불문율의 계급에 의해 근무하는 의미로 볼 때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보리스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밖에 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같은 부관이나 전령은 오래 자라서 일개 대대쯤 편성될 만큼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소? 나한테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는 시종무관으로 있는 돌고르코프 공작이라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요컨대 지금 꾸뚜조프 장군이나 그 망료나 우리는 전혀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실권은 지금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둘이서 돌고르코프한테 가봅시다. 나도 가지 않으면 안 될 볼일이 있으니까요. 나는 이미 당신에 관해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돌고르코프 공작이 뭐라고 말할는지, 당신을 자기 옆에 둘 것인지, 혹은 어딘가 태양에 가까운데 주선하겠다고 할는지, 어쨌든 어디 한번 가봅시다. 안드레이 공작은 젊은이를 지도해서 그 처세상의 성공을 도울 기회가 오면 언제나 무척 활기를 띠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타고난 오만한 성질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않은 이러한 원조도 이러한 남한테 주기 위한 것이란 구실 아래 그는 늘 마음이 끌리고 있는 사회, 자기에게 성공을 줄 듯한 사회에 드나들고 있었다. 그는 아주 기꺼이 보리스를 돌봐주고 함께 돌고르코프 공작한테 갔다. 그들이 두 나라 황제와 그 측근들에 의해 점령되고 있는 궁전에 들어간 것은 벌써 밤도 늦어서였다. 마침 이날은 군사회의가 있어서 두 황제를 비롯한 군사회의국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노장파인 꾸뚜조프와 수바르젠베르크의 의견에 반대해서 즉시 공격을 개시하여 보나파르트와 일대 결전을 시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안드레이 공작이 보리스와 함께 돌고르코프 공작을 찾으러 궁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마침 회의가 막 끝난 무렵이었다. 따라서 대본영 사람들은 청년파의 승리로 끝난 오늘 회의의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다. 아직은 공세를 취하지 말고 좀 더 무엇인가를 기다리자고 권하는 신중파의 목소리는 만장일치로 말살되고 그들의 논거는 의심할 여지도 없는 공격 유리론으로 전복되어 버렸다. 그래서 회의에서 논의된 일, 즉 미래의 결전과 의심할 여지도 없는 아군의 승리는 벌써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유리한 점은 모두 아군 쪽에 있었다. 분명 나폴레옹의 군세를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병력이 한 군대에 집결되어 있었고
장병들은 두 황제의 왕림으로 사기가 충천했고 전투를 열망하고 있었다. 활동의 무대가 될 전술상의 지점은 전군을 통솔하는 오스트리아의 바이로테르 장군이 지극히 상세한 점까지 샅샅이 알고 있었다. 마치 행운의 신이 일부러 하기라도 한 것처럼 오스트리아 군은 이번에 프랑스 군과 싸움을 벌이려는 바로 그 벌판에서 지난해에 기동 연습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곳 지령은 자세한 점까지 조사되었고 지도에 묘사되어 있었다. 게다가 보나파르트는 분명히 힘이 꺾인 듯 아무것도 획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